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작업 평면을 활용하여 스케치 프로파일과 경로를 작성할 수 있다. 수입 명령을 이해하여 본체 또는 스케치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레일을 이용하여 수입 형상을 제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입. 두 번째, 클립 모델링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한 3차원 객체 작성 방법,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아래쪽에 있는 수입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열기 하도록 할게요. 파일이 오픈되었다면 아래쪽에 수입 1로 이동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앞에서 배운 로프트랑 다르게 프로파일 1개 필요하고요. 그 밖에 경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외형의 형상을 제어해줄 가이드 레일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로프트는 이 레일은 여러 가지 몇 개든 이렇게 추가가 가능했지만 이 수입에서는 레일은 딱 1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경로가 있으니까 이 경로에 맞춰서 프로파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평면, 커브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작성할 점, 한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 지름원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지름 5 정도로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자꾸 움직이면 이동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형상 투영 이용해서 점을 투영해 줄 거고요. 일치 이용해서 점과 점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원을 하나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 위에서 지름 2짜리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구속 조건 이용해서 2개의 원 중심을 수직으로 정렬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자르기 이용해서 위쪽에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홈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실행하면 프로파일 1개고 경로가 1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만약에 얘네들을 수동으로 선택한다 하면 프로파일에서는 이 원, 이 경로로서는 이 커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동작 항목들을 볼게요. 처음엔 방향인데요. 자, 첫 번째는 경로 따르기예요. 이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 해당하는 위치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수직이 되게끔 항상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경로 따르기고요. 그 다음에 고정됨인데요. 얘를 하게 되면 작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프로파일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평행하게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곡선 부분에서 우는 부분 없이 이렇게 완만하게 작성이 되어야지만 수입이 됩니다. 자, 고정됨 하면 만들어지죠. 하지만 항상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얇은 부분이 생겨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경로 따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경로 따르기로 하면 테이퍼,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테이퍼 각도는 돌출해 있는 테이퍼랑 동일합니다. 점점 그 각도만큼 퍼져나가면서 최적이 커지면서 작성이 되거나 점점 그 각도가 줄어들면서 최적이 줄어들면서 작성이 돼요. 단 돌출처럼 막 10도, 20도 이렇게 크게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1도씩 이렇게 조금씩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1도 입력했는데도 표현이 안 되죠. 0.5도 하면서 1도보다 더 작은 값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이유는 위쪽에 있는 이 호 부분이 또 뚫려 있기 때문에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형상 제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는 비틀기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랑 마지막 끝난 지점까지 각도를 비틀어서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도 입력을 한다.
테이퍼 각도는 0도로 바꿔줄게요.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연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 또는 비틀기 둘 중 하나만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비틀기 각도 90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12시 방향을 향하고 있던 이 터진 부분이 90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죠. 끝부분이. 제가 얘를 180도 할게요. 그러면 처음과 끝부분이 반바퀴 180도 틀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360도 하게 되면 위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기본적인 스윕 사용 방법이에요. 그러면 스윕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방향에 있는 세 번째 아이콘 안내 부분입니다. 자, 안내 부분 클릭하면 레일 또는 공면 선택하고서 나오죠. 얘는 로프트에 있는 레일과 동일한 기능이고요. 로프트랑 다르게 딱 한 개의 레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밑에 있는 스윕 2번 파일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윕 2번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육각형이 프로파일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직선이 경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나선형 곡선이 안내 레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윕 시작.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곡선 또는 모서리 선택되어 있죠. 어떤 객체의 모서리도 경로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 지정. 비틀기 값이 지금 360도가 들어가 있네요. 0도로 바꿔줄 거고요. 0도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안내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곡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이 쭉 일직선으로 경로를 따라가는데 바깥쪽의 형상이 이 레일에 따라서 비틀리면서 만들어져요. 이때 프로파일 축척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축척 없음을 하면 가로 세로 조정되는 거 없이 이 스케치 프로파일에 맞추지 않고 원래 형상에 따라서 비틀기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X축척으로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축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XY 하면 두 방향 모두 비율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러한 형상이 작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스윕 3번으로 가서 이 스윕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윕 3번 클릭해서 오픈하시면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먼저 얘는 스윕을 2번을 해줄 거예요. 프로파일 1, 경로 1, 가이드레일 1 해서 총 하나. 그 프로파일 1, 얘는 레일이고 얘에 대한 경로는 우리 스케치 작성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빨간 표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윕 실행. 그러면 이제는 프로파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 나오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로파일 지정. 그 다음에 경로는 여기는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형상 따라갈 거기 때문에 레일 또는 곡면을 선택하는 안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면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축척 없음 하면 그냥 일자로 쭉 나오게 되고요. 한 방향으로 하면 가이드가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두 방향으로 하게 되면 반대 방향도 이렇게 같이 비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작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곡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곡선은 곡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형 검색기에 보면 돌출 곡면 3번, 4번 있는데 가시성이 꺼져 있어요. 얘네 둘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곡면이 2개가 교차하고 있죠. 이 교차하는 지점에 커브를 하나 만들 건데 곡면이 어디서 교차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차 곡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곡선을 추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곡선은 2D가 아닌 3D 스케치 쪽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2D 스케치 시작 확정하면 선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3D 스케치 시작 클릭. 위쪽에 면에 대해서 커브를 투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차 곡선, 면 하나, 면 둘,
지정을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두 곡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주죠. 만들어진 걸 확인했으면 스케치 종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곡면 두 개는 다시 한번 가시성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방금 수입으로 만든 이 객체는 여기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솔리드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 부분 체크 해제해서 잠깐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 경로도 이 프로파일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미리 작성된 이 곡면들이 이 선에 점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수입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프로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프로파일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경로는 우리가 방금 추출한 교차 곡선이 될 거고요. 안내 레일은 여기 구불구불한 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때 지금은 두 번째 솔리드이기 때문에 출력 부분, 부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접합으로 하게 되면 먼저 만들어진 솔리드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빼기 하면 두 개 교차하는 지점이 삭제가 되겠죠. 교차하면 두 개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 이 새 솔리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솔리드 1과는 별개로 솔리드 본체 2가 만들어지겠죠. 저는 그냥 접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성이 꺼져 있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추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사라졌어요. 왜요? 1번이랑 같이 접합을 했는데 얘 가시성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리드 위에서 다시 가시성 켜주도록 할게요. 이런 헤어 드라이기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형상이.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검색해보면 부품의 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을 쭉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곡면도 하나 생겨나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스케치 프로파일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 곡면과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하면 얘 프로파일이 있는데 얘에 대한 경로가 없어요. 그냥 경로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 경로도 아까 마찬가지로 교차 곡선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케치 시작 클릭해서 교차 곡선. 이번에는 바디, 본체랑 이 커브, 교차하는 지점에 커브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위아래 통과하는 지점에 교차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곡면은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위.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요. 이때 따라가는 곡선은 이 곡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내를 해줄 건데요. 얘는 레일 대신 곡면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 곡면은 다른 모드로 한번 보고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스케치 프로파일이 이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데 프로파일은 경로가 가진 진행 방향의 각도에 맞춰 재정렬되는데요. 그 형상이 우리가 원하는 곡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해주는 게 곡면을 선택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곡면은 정렬을 뜻해요. 그래서 이 곡면 선택한 후 결합으로 하면 안 되죠. 잘라내기로 해야 되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구멍이 나겠네요.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케치를 이용해서 수입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밑에 있는 수입 4번. 수입 4번의 경우에는 스케치 프로파일이 아닌 여기 있는 솔리드 본체 얘를 이용해서 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수입. 네, 수입을 실행하면 프로파일을 선택하라 나옵니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 본체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되지 않죠.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솔리드 수입 모드를 이렇게 켜주시면 솔리드 선택으로 바뀌고요. 덩어리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경로로는 가운데는 경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근데 경로를 선택하면 지금 미리 부위가 생성이 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본체에 가게 되면 어느 부분이 뭐 뒤틀리고 울긋불긋해지고 막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연산이 복잡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고정됨으로 하게 되면 형상이 일단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 면 이 형상이 이쪽 방향 그대로 향한 상태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은 얇고 어느 부분은 굵고 형상이 원하는 대로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정렬됨인데요. 얘가 정렬되는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객체의 모서리 또는 축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서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정렬할 수 없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정렬이 되지 않아요. 자, 정렬할 수 없는 모서리, 이쪽 모서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모서리를 선택했는데도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얘도 벡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번 취소 누르고 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축 있었죠. 축은 두 개의 점을 지정해서 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 축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고정됨으로 만든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델리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축이라던가. 그러면 처음과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어진 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솔리드 수입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솔리드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정렬됨. 그래서 벡터를 선택해 주는데 방금 만든 축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 축에 맞춰서 방향이 정렬이 되겠죠. 비틀기도 줄 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형상은 형상이 좀 복잡해서 비틀기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조금 단순한 형상인 경우 가능한데요. 이때도 비틀기 축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은 형상이 복잡해서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수입,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법과 또 솔리드 본체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입을 이용해서 클립 모델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점의 위치는 안쪽에 있는 중심선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중심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에 가는 선이에요. 얘에 대해서는 먼저 우측에 반지름 15, 좌측에 반지름 18,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반지름 21 하고선 이 호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또 이 호의 4분점까지의 거리들 각각 60, 120, 160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홍색 선은 가상선인데요.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하면서 가상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단면을 한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여기 파이 6하고선 치수가 있죠. 파이는 뭐예요? 네, 원, 주유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여기가 6이다 하고선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선 인벤터를 돌아가서 그대로 스케치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첫 번째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zhub.ipt 파일을 이용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zhub은 이 좌표계에서 Z축이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zhub
템플릿 선택 후 작성하면 새로운 부품 템플릿 파일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부터 스케치 해주도록 할게요. 경로는 위쪽에 있는 2D 스케치 시작 또는 단축키 S 버튼 누르면 됐고요. 뷰 큐브에서 한번 홈 버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면 아래에 좌표계가 X, Y축일 거예요. 그러니까 X, Y 평면을 지정하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뷰큐브에 평면도라는 글씨가 돌아가 있으면 정자가 되게끔 돌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클립의 경로를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의 경로는 선 2개가 있고 가운데 호가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직사각형 확장해 보면 중심 대 중심 슬롯이 있을 거예요. 얘로 한번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미지 점 한 점 클릭하고 또 이미지 점 2번째 점 지정을 한 후에 3번째 폭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 이렇게 슬롯 형상이 작성되었고 가운데에 구성선과 또 점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 여기는 점까지 3개의 객체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델리트 버튼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속 조건 일치를 이용해서 가장 아래쪽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점과 원점을 일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경로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 선이 또 하나 있고 이 선과 이렇게 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쪽도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선과 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작성할 건데 똑같이 슬롯으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목깎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목깎이를 하기 위해서 선 객체를 작성시켜 줄 건데요. 첫 번째는 선, 단축키 L 이용해서 임의의 한 점, 그리고 임의의 2번째 점 클릭해서 이 선 아래쪽에 하나 수평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또 한 번 선. 이번에는 임의 한 점, 임의의 2번째 점. 또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할게요. 2번째 선은 위쪽에 있는 수평선에서부터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수평이 되게끔 작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수평이 아니게 작성이 됐다면 위쪽에 있는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얘네들을 수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슬롯은 가운데 있는 구성선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풀려요. 그래서 둘 중에 임의의 선 하나, 아무 선 하나만 수평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 자, 그러면 얘를 필렛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에 대한 치수부터 기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치수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이 호는 반지름 15였죠. 그래서 호를 클릭한 다음에 한 점 클릭. 이때 값은 15. 화면을 벗어났으니까 키보드에서 홈 버튼 또는 줌을 이용해서 화면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이 호의 4분점, 중간점이죠. 여기 초록색 점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 점까지. 이 거리는 60이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렛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선과 이 선의 호의 반지름은 18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목깎이의 반지름값 18을 입력한 후 아래쪽 선 클릭, 위쪽에 있는 선 클릭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반대쪽 여기 있는 호는 반지름 21이었어요. 그래서 목깎이의 반지름을 21로 바꿔줄 거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과 맨 위쪽에 있는 수평선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ESC. 그러면 수평선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호가 작성이 되죠. 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치수를 드래그해서 움직여주면 조금 보기 좋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 구속이 안 됐죠? 3개의 치수가 더 필요하대요. 그 치수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D 또는 치수 기입을 클릭한 후에 자, 처음에 그린 반지름 15의 중간점에서부터 여기는 반지름
18의 후에 중간점까지 거리는 12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18의 중간점 그리고 21의 여기 녹색 점 중간점이죠. 중간점까지의 거리는 160입니다. 자, 치수를 조금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 하나만 더 입력을 하면 되죠. 이때의 치수는 여기 끝점의 위치예요. 가상선으로 수직선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서 원점과 여기 있는 끝점 클릭을 해주면 얘네가 수직선상으로 정렬되겠죠. 그러면 왼쪽 하단에 이제 완전하게 구속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 스케치는 끝났어요. 경로 스케치가 끝났다면 스케치 마무리하고선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프로파일은 여기 끝점이도 상관없고 여기 끝점도 상관없어요. 또는 얘네가 있는 이런 끝점 또는 중간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선상 위에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그린 경로 위에 작성이 되고요. 이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 프로파일이 위치한 곳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의 단면이 중요하겠죠. 단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끝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보통은 이런 경로를 그렸을 때 평면에 있는 점에서 곡선의 수직에서 선과 점을 클릭해서 평면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 평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원점이다 보니까 이 원점에는 평면이 하나 있어요. 네, 원점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걔는 YZ 평면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확장해서 YZ 평면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원점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평면이 하나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YZ 평면에다가 프로파일을 작성해 줄게요. 제가 끝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그냥 임의 허공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6이었죠. 이 상태에서 수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다시 홈 버튼. 자, 원래는 이 위치에 있어야지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자리 그대로 생성이 될 건데요. 이렇게 어긋나 있어도 수입은 돼요. 자, 수입.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게 솔리드 수입이었기 때문에 솔리드 선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솔리드 수입 끄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경로를 선택을 해주는데 경로를 선택하면 얘가 프로파일이 그려진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작성이 돼요. 그러면 형상이 내가 원하는 거랑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스케치 2번 얘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원점 완전하게 구속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수입. 다시 솔리드 수입 끄고 프로파일 선택이 됐죠. 그래서 곡선을 선택을 해주면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고정됨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곡선 부분은 프로파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동시킬 때 얇은 면이나 또는 우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 곡선이 없기 때문에 안내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냥 경로 따르기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린 모델링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차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